윤재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 누구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너는 몰라도 돼. 그건 지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도 여전히 윤재와 함께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승무원 지연의 다정하고 능력 있는 의사 남자친구와 그의 집안에 대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사연 속 지연의 고민에 지혜를 보태주세요. 지연은 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긴 비행의 피로를 느꼈다. 파리발 인천행 11시간. 기내에서는 늘 미소를 유지해야 했지만 땅에 발을 디딘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얼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캐리어를 끌며 출구로 향하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윤재였다.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걸친 그는 한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지연을 발견하자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세 번째 마중이었다. 지난달부터 윤재는 지연의 비행 스케줄을 외우다시피 하며 공항까지 나와주었다. 고생했어요. 윤재가 건넨 커피는 지연이 좋아하는 카페라떼였다. 온도도 달기도 딱 맞았다.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오늘은 안 바빠요? 당신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윤재의 말투는 언제나 정제되어 있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균형감이 지연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왔다. 의사 집안의 장남답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 처음 동창 모임에서 제외했을 때부터 그는 달랐다. 대학 시절엔 그저 같은 과 선배였을 뿐이었지만 몇 년의 시간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놓았다. 차 안에서 윤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부모님께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벌써요? 우리 사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충분해요. 나는 확신했으니까.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듯 완벽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상견례는 순조로웠다. 윤재의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인자해 보였고 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로 지연을 맞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식사 자리는 격식을 갖췄지만 따뜻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재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 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지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윤재 어머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렇군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참 멋지긴 한데 집보다 하늘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간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지연은 순간 미소가 굳었다. 윤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 물론이지. 나도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윤재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의 마음속엔 작은 불편함이 남았다. 혹시 내가 승무원이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하지만 윤재는 변함없이 다정했다. 매일 밤 문자를 보내고 쉬는 날이면 데이트를 했다. 그는 지연이 원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피곤해하면 조용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윤재의 집을 처음 방문했다. 넓고 깔끔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윤재와 그의 부모, 그리고 낯선 소년. 이 아이는 누구예요? 아, 막내 동생이에요. 민수. 윤재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지연은 이상했다. 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모든 가족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을 테니까. 결혼 날짜가 잡혔다. 석 달 뒤. 봄.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예약하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윤재는 완벽한 남편감이었다. 안정적이고 다정하고 믿음직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윤재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다. 지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설렘과 불안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리고 지연은 아직 그 종이를 넘기지 않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연은 윤재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뒤집어 놓은 듯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이탈리아산 가구, 벽에 걸린 원화들, 지연이 살아온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윤재의 어머니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으로 지연을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늘 고급 찻잔이 들려 있었고 말투는 우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예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선 대대로. 어머니의 말은 길었다. 전통, 격식, 체면, 그 단어들이 대화를 지배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 이건 결혼 준비가 아니라 시험 같았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넓은 다이닝룸 테이블에 한식 정찬이 차려졌다. 윤재의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시선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했고 지연과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버님, 오늘 병원은 어떠셨어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짧게 괜찮다고만 답했다.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교복 차림의 민수였다. 윤재가 전에 짧게 언급했던 그 동생. 왔구나. 씻고 와서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상했다. 가족의 귀환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불편함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민수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느라 늦어요. 윤재가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연은 윤재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민수가 다시 나왔을 때 지연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윤재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윤재는 아버지의 각진 턱선과 어머니의 또렷한 눈매를 닮았지만 민수는 둥근 얼굴에 작은 눈, 그리고 어딘가 주눅든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연 누나, 안녕하세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음식을 권하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고 아버지는 아예 민수를 보지 않았다. 윤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이상하다. 식사가 끝나고 윤재와 단둘이 남았을 때 지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민수는 많이 어리네요. 나이 차이가 꽤 나죠?
15살 차이. 뒤늦게 생긴 동생이야. 가족들이 민수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던데. 그냥 원래 우리 집 분위기가 그래. 신경 쓰지 마. 윤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지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뒤 지연은 윤재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어머니는 우아하게 홍차를 따르며 말했다. 지연 씨,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가끔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모든 가족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지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피로, 체념,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비밀의 무게 같은 것. 그날 밤, 지연은 윤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나도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참 뒤에 윤재의 답장이 왔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해 보이는 저택, 우아한 가족, 화려한 삶.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지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파리발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피곤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몸으로 짐을 찾아 나오는데 윤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 택시 타. 저녁에 전화할게. 지연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서운함은 남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문득 목이 말랐다. 공항 근처 카페에 들르기로 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공항 방향이 보였다. 지연은 멍하니 밖을 바라보다 1층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을 발견했다. 윤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한 일이 있다던 그가 지금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 검은색 블라우스. 화장은 연했지만 어딘가 지친 인상이었다. 그녀는 윤재에게 서류 봉투 같은 것을 건넸고 윤재는 그걸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누구지? 지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윤재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고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는 것 같았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연의 세계가 멈췄다. 손을 잡았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익숙한 것처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지만 머릿속은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회사 일? 여자 손을 잡는 게 회사 일이야? 저녁 무렵 윤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오늘 정말 미안해. 갑자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서.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윤재는 눈치챘는지 물었다. 피곤해? 목소리가 안 좋네. 좀. 먼저 끊을게. 알았어. 푹 쉬고.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 장면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다. 손을 잡은 그 장면, 여자가 우는 거, 서류 봉투,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며칠을 고민하다 지연은 용기를 냈다. 윤재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재 씨, 며칠 전에 공항 근처에 있었어요? 윤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응? 아니, 왜? 그냥 제가 카페에 있었는데 윤재 씨 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착각 아닐까? 나 그날 회사에 있었어. 윤재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지연은 더 파고들지 못했다. 만약 진짜 바람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은 윤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며 꼭 오라고 했다. 지연은 마지못해 갔다. 식사는 조용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음식만 권했다. 윤재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잠시 후 큰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윤재를 쳐다봤다. 윤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따랐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발코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지가 나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윤재가 따라 들어갔고 곧 서재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처리할게요. 내가? 내가 뭘 처리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틈으로 윤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뭘 처리한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공항 카페의 여자, 윤재가 잡았던 손, 아버지의 분노, 서재에서의 대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바람이다. 윤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겠는가? 비밀스러운 만남, 우는 여자, 급한 전화, 가족의 분노, 모든 게 그걸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윤재에게 전화해서 다그쳐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여전히 윤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다.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합리적인 설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완벽했던 남자, 완벽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재를 만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대답에 따라 모든 걸 끝낼 각오였다. 윤재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 누구예요? 카페 테라스에 마주 앉은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나는 바람이죠. 그렇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숨기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윤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눈빛엔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데요? 가족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너는 몰라도 돼. 저도 곧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왜 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윤재는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밀만 있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재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뿌리쳤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연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끝이었다. 완벽했던 사랑도 꿈꿨던 미래도 모두 끝났다.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재의 어머니였다. 지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마지못해 만남에 응했다. 어머니는 평소의 우아함을 잃은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그녀는 홍차 잔을 들지도 않고 바로 말문을 열었다. 민수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네, 제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15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였죠.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집안은 체면이 생명이었거든요. 의사 집안에서 혼외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등록했죠. 뒤늦게 생긴 막내라고 둘러댔어요.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민수는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윤재는 14살 때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민수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배신했다는 걸. 그 애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럼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민수의 친엄마예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여자는 15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매달 받는 돈으로.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더 필요하다며 협박했죠. 안 주면 언론에 다 폭로하겠다고. 윤재가 그걸 처리하려고. 네, 윤재는 저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혼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설득하려고, 협상하려고.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윤재는 잘못이 없어요. 그 애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을 이 더러운 비밀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게 이해됐다. 윤재의 침묵, 고통스러운 눈빛, 민수 앞에서의 어색함,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 그 모든 것이. 저는 제가 오해했어요. 윤재 씨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윤재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애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은 우리 가족의 수치니까요.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그 여자가 보낸 마지막 협박장이에요. 결혼식 날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윤재는 지금도 그걸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지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도 여전히 윤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저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윤재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애가 당신에게 거짓말한 건 딱 한 번. 회사 일이라고 말했을 때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진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재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무거웠다. 혼외 자식, 15년간의 거짓말, 협박, 돈, 그 모든 것이 이제 지연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과연 이 진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연은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윤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만나요. 지금 당장. 한강변 벤치에서 윤재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과 수척해진 얼굴이 그가 겪은 시간을 말해주었다. 진실을 알았어요. 지연의 첫마디에 윤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께 들었어요. 민수 이야기, 그 여자 이야기, 협박 이야기. 전부.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요? 윤재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말할 기회가 없었어.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이런 더러운 가족사를 어떻게 꺼내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두려워졌어. 저를 믿지 못했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야. 윤재가 지연을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무 사랑했어. 완벽한 너, 깨끗한 너를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혼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윤재 씨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결정할 권리가 있었어요. 알고 선택할 권리. 윤재 씨는 저를 보호한 게 아니라 제게서 선택권을 빼앗은 거예요.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만약 처음부터 말해줬다면 저는 함께 고민했을 거예요. 함께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약혼 반지였다. 받아주세요. 지연아, 저는 거짓 위에 제 삶을 세울 수 없어요. 15년간 숨겨온 비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협박과 돈으로 얽힌 관계, 그 속에서 저는 숨 쉴 수가 없어요. 윤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윤재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뢰가 없는 사랑은 비행기가 없는 활주로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이륙할 수 없죠. 지연은 일어섰다. 윤재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려 한 것도, 저를 보호하려 한 것도.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틀린 방법 위에 제 미래를 걸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끝이에요. 한 달 후, 지연은 공항에 서 있었다. 파리행 비행 전 직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에 윤재의 이름이 떴다.
문자였다. 잘 가. 언제나 행복하길.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다. 기내에 올랐다. 승객들을 맞이하고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비상구를 안내했다. 익숙한 일상.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체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륙.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윤재가 있는 도시, 그의 가족이 있는 곳, 모든 비밀이 묻혀 있는 땅이 멀어졌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햇빛이 쏟아졌다. 눈부시게 밝았다. 이게 맞는 거야.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날 수 있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날 수 있었다. 거짓의 무게 없이, 비밀의 그림자 없이. 몇 시간 뒤, 비행기는 파리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지연은 기내를 돌며 승객들을 챙겼다. 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신혼여행이세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노 신사가 웃었다. 50주년 기념이에요. 금혼식. 와,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50년을 함께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 손을 잡으면 설레요. 노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지연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런 사랑도 있구나. 50년을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랑. 하지만 그건 신뢰 위에 세워진 사랑일 것이다. 진실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견디고 비밀 없이 마주 본 사랑. 지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동료 승무원 수진이 물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 사람 소식은? 끝났어. 완전히. 힘들지?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힘들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는 내가 설 수 있는 땅을 선택했어. 비록 그 선택이 외롭더라도. 수진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넌 강한 사람이야.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다. 완벽한 착륙이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연은 출구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 11월의 파리는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다. 지연은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착륙했다. 윤재와의 사랑이라는 비행은 끝났지만 내 인생이라는 여행은 계속된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휴대폰을 꺼내 윤재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지연은 답장을 보냈다. 윤재 씨도 행복하세요. 언젠가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을 만나길. 그리고 그때는 숨기지 말아요.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야 하니까. 안녕히. 문자를 보내고 지연은 윤재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끝이었다. 진짜 끝. 창밖으로 파리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없었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날고 있었다. 구름 위를, 하늘 위를. 아무것도 그녀를 잡아당기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완벽했던 사랑은 추락했지만
지연은 자신만의 착륙지를 찾았다. 진실과 신뢰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이륙할 준비를 했다. 언젠가 다시